자, 이번 문제는 발전기 병렬 운전에 있어서 병렬 운전 조건과 조건이 다를 경우에 영향 및 대책을 설명하라는 문제이고, 발전기가 이와 같이 병렬 운전을 하려면 결국은 G1 발전기와 G2 발전기의 유기기전력이 같아야 합니다. 유기기전력이 같다라는 얘기는 그 크기도 같아야 되지만 주파수도 같아야 되고, 예를 들어서 크기와 위상이 같다 하더라도 이렇게 60Hz로 가는 거하고 크기와 위상이 같다 하더라도 50Hz로 주파수가 짧아지게 되면 어떤 특정 시점에서 놓고 보면 전압이 틀려지는 것이죠. 그래서 주파수가 같아야 되고 위상이 같아야 되는 것이요. 크기가 같다 하더라도 위상이 틀려지게 되면 이 지점에서 놓고 보면 이 전압과 이 전압의 크기는 틀려지기 때문에 위상이 같아야 되고 파형도 당연히 같아야 되고 상회전 방향도 같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상분 방향이 A, B, C 이렇게 회전하는 것인데 이렇게 상회전 방향이 틀리게 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전력의 차가 발생을 해서 안 되는 것이고, 세부적인 영향 및 대책을 설명을 하면 먼저 영양인데 영양은 무효순환전류와 유효순환전류, 크게 두 가지 순환전류로 놓고 볼 수가 있고, 순환전류가 흐른다라는 것은 부하로 전류가 흘러나가는 것이 아니라 발전기 간 상호 순환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당연히 순환전류가 많이 흐르면 궁극적으로는 발전기는 과부하가 걸리거나 소선되거나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발전기가 병렬 운전하는 경우에 무효순환전류와 유효순환전류가 흐른다라고 했는데, 이 무효와 유효의 개념을 잠깐 좀 설명을 하면, 이것이 동기발전기다라고 하면 동기발전기는 계좌회로가 이렇게 있고 이 계좌회로가 기계적인 축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예를 들어서 전기 터빈이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면 이 발전기가 내는 유효전력은 계좌를 전기자회로를 통해서 이 전기자회로를 통해서 부하로 흘러나가는 전류가 되는 것이고, 이 전기자회로는 이 스팀을 얼마나 빠르게 돌리느냐 하는 것에 의해서 실제로 결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물리적으로 보더라도 이 터빈을 빠르게 돌리기 위해서는 더 많은 전기를 가해줘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실제로 하는 일이 많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기계적인 하는 일이 많아지면 당연히 전기적으로도 하는 일이 많아져야 되는 것이고, 그렇다는 얘기는 결국은 부하 전류가 많이 흐른다라는 것이고, 또 한 가지 동기발전기에서 출력을 제어하는 부분이 계좌 전류를 제어하는 부분인데, 이 계좌 전류를 크게 하거나 적게 하는 것은 실제 유효 전력이 틀려지는 것이 아니라 무효 전력이 틀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 보더라도 스팀의 양을 조절하는 것은 실제 하는 일이 되는 것이고, 계좌 전류를 조절하는 것도 물론 일을 변화시키는 거지만, 이 계좌 전류를 조정한다라는 것은 스팀이 하는 일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작기 때문에 계좌 전류를 조절한다라는 것은 무효 전력을 조절한다라는 의미가 되고, 발전기를 동력 파트에 있는 동기 발전기를 가보면 벡터도가 이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기기전력 E가 있을 때 단자전압 V가 있고, 이 두 사이의 상차각을 우리가 델타다라고 정의를 했었는데, 이것을 조절함으로써 유기기전력 E의 크기를 변화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유기기전력 E의 크기를 변화시키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유기전력을 작게 하는 경우와 이렇게 유기전력을 크게 하는 경우 두 가지를 좀 살펴보면, 이렇게 큰 경우는 전류가 이렇게 흘러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흘러서 결국은 이렇게 흘러서 이렇게 전압강화가 발생했다는 얘기고, 그렇다는 얘기는 이것은 지상 전류를 공급을 했다라는 것이고, 이 크기가 작아지게 되면 이렇게 전압 강화가 발생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전압 강화가 발생을 하는 것이고, 그렇다는 얘기는 진상 전류가 흘렸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리액터로 동작을 한 것이고 이때는 컨덴서로 동작을 한 것이죠. 그래서 유기기전력 E의 크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무효전력의 진상이 되느냐 지상이 되느냐를 제어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동기발전기 같은 경우에는 크게 유효 전력을 제어하는 것은 이 터빈의 속도에 의해서 제어를 하는 것이고, 무효 전력을 제어하는 것은 이 계좌회로의 전류에 의해서 제어를 한다라고
보면 되고, 기전력의 크기가 다를 경우에는 유기기전력 E는 제가 계좌회로에서 제어가 되는 것이고 계좌에서 제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무효 전력과 관계가 있는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무효 순환 전류가 발생한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등가회로로 나타내면 발전기가 이렇게 두 개가 있고 유기전력 E가 있는데, 이 유기전력 E가 서로 틀리게 되면 무효 순환 전류가 흐릅니다. 그래서 A 발전기가 무효전력이 유기전력이 E가 더 크다라고 하면 A 발전기에서 B 발전기로 무효 순환 전류가 흐르고, 참고적으로 유기전력이 틀리다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이 포인트에서 전압 V를 우리가 테스트하기로 찍었다라고 하면 전압 V는 하나의 전압으로 나타나는 것이지 다른 전압이 나타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제 이 두 개의 발전기의 유기기전력은 이 벡터도에서 보면 유기기전력은 서로 틀려지지만 단자전압 V는 같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이유는 하나는 발전기에서 무효전력을 공급을 하지만 전압 강화가 커져서 결국은 단자전압이 같아지는 메커니즘에 의해서 결국은 단자전압은 같아지는데, 그 단자전압이 같아지기 위해서는 무효전류가 순환함으로써 같아진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고, 이것을 벡터도로 나타내면 이와 같이 됩니다. 그래서 유기전력 A 발전기의 유기전력 A를 지금 이렇게 나타냈고, B 발전기의 유기전력을 이렇게 나타낸 거죠. 참고적으로 부하에 공급하는 전압의 방향은 두 개가 동일하지만 순환전류 측면에서는 이렇게 순환전류가 흐른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 발전기와 이 발전기는 서로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순환전류를 표현하는 벡터도에서는 B를 이렇게 A의 반대 방향으로 표시를 합니다. 표시를 하고, 예를 들어서 A 발전기의 유기전력이 커졌다라고 하면 이만큼의 차이가 생긴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순환전류가 흘러야 되는데 전기자회로는 코일이죠. 코일이기 때문에 지상 전류가 흐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순환 전류, 서큘레이팅 커런트가 90도 위상이 뒤진 전류가 흐르는 것이고, 이 순환 전류를 이쪽으로 옮기면 원래 A 발전기에 의해서 흐르는 전류가 원래 전류가 이거였고, B 발전기에서 흐르는 원료 전류가 이거였는데, 이렇게 이 순환 전류가 흐르게 되면 결국은 A 발전기에는 이 순환 전류와 원래의 전류의 합이 A 발전기에 흐르는 전류가 되는 것이고, B 발전기는 이 전류와 순환 전류와의 합이 지금 B 발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전체의 전류 크기는 A 발전기는 더 커졌고 B 발전기는 더 작아지는 형태가 됐고, 순환 전류의 크기를 수식으로 나타내면 뭐 당연한 얘기지만 이 두 개의 임피던스가 같다라고 하면 이 동기 임피던스 분의 2배의 동기 임피던스 분의 2A-2B가 되는 것이고, 지금 영향을 물어봤기 때문에 영향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비교를 해주면 발전기 A와 발전기 B의 유효 전력의 크기는 같다. 유효 전력의 변화는 없고, 유기전력이 변했다라는 얘기는 무효 전력에 관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무효 전력은 A 발전기는 커지고 B 발전기는 작아진 것이고, 전류는 A 발전기는 커지고 B 발전기는 작아진 것이죠. 무효 전력의 A 발전기는 커졌기 때문에 역률은 나빠졌을 것이고, B 발전기는 무효 전력이 작아졌기 때문에 역률은 좋아졌을 것이고, 이것을 벡터도로 나타내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점선을 우리가 최초의 부하 상태다라고 하면 A 발전기는 이런 삼각형이고 B 발전기는 지금 이 삼각형에 유효전력과 무효전력이 있었죠. 그래서 A 발전기의 유효전력, A 발전기의 무효전력이 이렇게 됐었고, B 발전기의 유효전력, B 발전기의 무효전력 이렇게 되다가 순환전류가 흐름으로써 벡터도가 이렇게 실선으로 바뀐 것입니다. 실선으로 바뀐 것이고, 유기기전력 E가 달라졌다라는 것은 계좌전류 IF가 달라졌다라는 것이고, 계좌전류 IF가 달라졌다라는 것은 무효전력량이 바뀐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유효전력은 동일하고 대신에 무효전력이 처음에 이만큼이었는데 이렇게 증가를 한 것이죠. 이만큼 증가를 하게 된 것이고, B 발전기 같은 경우에는 이 삼각형으로 된 거죠. 이 삼각형으로 된 거,
된 거라서 처음에 이 삼각형 대비 유효 전력은 동일하지만 무효 전력이 처음에는 이만큼이었는데 지금 이렇게 줄어든 것이죠. 그래서 비교표로도 나타낼 수도 있지만 벡터도로 나타내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고, 다음은 주파수라든가 기전력의 위상이 다른 경우인데, 이런 경우에는 유효순환 전류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유효순환 전류라는 것은 실제로 앞에서 발전기를 운전하는 데 있어서는 출력을 증가시키는 방법은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증기를 더 많이 입력을 해주면 그만큼 이 터빈이 빠르게 돌 것이고, 이 터빈이 빠르게 돈다라는 것은 그만큼 일을 많이 하는 것이고, 그만큼 이 전기자 전류에 흐르는 양을 더 크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터빈을 더 빠르게 돌린다라는 것은 주파수가 올라간다는 것이고, 주파수가 올라간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더 많은 유효 전력을 공급한다라는 의미라고 제가 앞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그래서 유효순환 전류가 발생을 한다라는 것은 주파수가 다르다거나 또는 기전력의 위상이 다른 경우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유효순환 전류가 발생을 하는데, 부하와 주파수의 관계를 그림을 그려서 개념적으로 설명을 해주면 이 그림과 같이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제가 이 그림에서 설명드린 대로 여기에서 스팀 양이 일정한 상태로 계속 돌려주고 있는 상태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부하가 처음에는 50밖에 걸리지 않았다가 부하가 점점 더 증가를 해서 전기자에 흐르는 전류가 점점 더 증가를 하게 되면, 이 전기자에 흐르는 전류가 증가를 하게 되면 이 전기자 코일에서 발생하는 자속이 증가를 하게 되고, 자속이 증가를 한다라는 얘기는 자석의 힘이 세진다라는 얘기인데, 그 자석의 힘이 세지는 것이 원래 이 계좌 자석이 회전하는 방향에 반대 방향으로 토크가 인가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동기 발전기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이 회전자는 단순히 베어링에 의해서 풀이로 회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전기적인 부하가 걸려서 부하가 커지게 되면 여기에 자속이 커지게 되고, 자속이 커지게 되면 이것이 회전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억제하는 방향으로 토크가 발생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부하가 증대된다는 얘기는 결국은 회전할 수 있는 힘을 점점 더 세게 해줘야 된다라는 얘기고, 터빈의 입력량이, 터빈으로부터 들어오는 증기의 양이 일정하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 계좌의 회전 속도는 점점 더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증가함으로써 주파수는 이렇게 점점 더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파수가 틀리다라는 얘기는 회전수가 틀리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회전수가 틀리다라는 얘기는 부하의 상태에 따라서 회전수가 변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개념적으로 적어주면 되고, 주파수나 위상의 변동은 발전기의 유전력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이에 따라서 순환전류의 명칭도 유효순환전류다라고 명칭을 합니다. 그래서 유기전력의 위상이 다른 경우에 지금 크기는 동일하죠. 이렇게 A 발전기의 유기전력 크기가 이렇게 되고, 크기는 동일하지만 위상이 틀려서 이 위상의 델타에 위상 차이가 발생한다라고 하면, 이것에 따라서 발생하는 순환 전류는 결국은 이것과 이것의 차전류니까 빼게 되면 위상의 크기가 이렇게 되는 것이죠. A와 B 발전기의 유기전력 크기의 차가 이렇게 되는 것이니까,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전기자는 코일이기 때문에 90도 위상이 늦은 순환 전류가 흐르는 것이고, 그것이 IC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출식 자체는 동일하고, 이것을 앞에서와처럼 영향을 비교를 해주면, 이번에는 유효 전력이 변화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무효 전력은 동일하고, A 발전기의 유효 전력이 증가를 하고 B 발전기의 유효 전력이 감소를 해서 결국은 전류는
동일하게 A 발전기도 올라가고 B 발전기는 감소하게 되고 역률 같은 경우에는 유효 전력이 증가를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역률은 A 발전기가 더 좋아졌고 B 발전기는 더 나빠진 형태가 되고 이것을 앞에서와 동일하게 벡터도로 나타내게 되면 원래가 이 점선이었죠. 원래가 이 점선이고 그러면 A 발전기는 원래 이런 유효 전력과 B 발전기는 이런 유효 전력과 이런 무효 전력으로 운전을 하고 있었고 A 발전기는 이 삼각형을 통해서 이런 유효 전력과 이런 무효 전력으로 운전을 하고 있었는데 주파수가 달라지게 되면 유효 순환 전류가 흐르게 되고 이 유효 순환 전류에 의해서 유효 전력과 무효 전력의 양이 바뀌게 되는데 유효 순환 전류이기 때문에 무효 전력은 그대로 있고 유효 전력만 바뀌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운전점이 달라지는 것이 이 실선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운전점이 이렇게 틀려지고 나면 최초의 비발전기에 대한 벡터도는 이렇게 됐었죠. 그래서 유효 전력이 이만큼이었는데 유효 전력이 이렇게 줄어드는 것이죠. 그래서 비발전기는 이렇게 줄어들었다라는 것을 좀 보여주면 되고 다음으로는 대책인데 결국은 무효순환 전류와 유효순환 전류를 순환전류를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을 발생하지 않도록 하게 하려면 유기기 전력의 크기와 위상과 주파수 같은 것들을 동일하게 제어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위상이라든가 유기기 전력의 크기 같은 것들을 제대로 제어를 하려면 AVR을 발전기를 제어를 할 수 있는 AVR을 적용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서 계좌회로가 있으면 이렇게 계좌회로가 있으면 이 계좌회로에 흐르는 전류를 공급하기 위해서 여기에 전원 공급 장치가 당연히 필요하겠죠. 이 전원 공급 장치를 AVR을 적용을 해서 실제 발전기의 상태를 피드백을 받아서 실제 발전기의 지금 전류라든가 전압 상태를 피드백을 받아서 계좌를 제어하는 것이죠. 그래서 페루프 제어 시스템을 적용을 하는데 AVR이라는 자동 전압 조정 장치를 적용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림이 의미하는 것은 여자회로기 때문에 DC 전류를 흘려줘야 될 것이고 DC 전류를 흘려주려면 당연히 정류회로가 필요를 하고 삼상 전파 정류를 한 것이고 삼상 전파 정류를 하게 되면 전압이 여기서 출력되는 DC 전압은 항상 일정하게 되는데 이 전압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높이거나 낮추기 위해서는 이 SCR의 점호각을 제어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으면 이것을 게이트 톤을 언제 해주냐에 따라서 전압 제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게이트 제어 회로가 있어야 될 것이고 이 게이트 제어 회로에 대한 입력값을 넣어줘야 되는데 이 입력도 해주지만 실제로 발전기가 발전하는 전압이라든가 전류의 위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전압을 조절할 수 있게끔 이렇게 피드백 제어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 좀 설명을 해주면 되고 참고적으로 여기서 드롭이라는 것은 이렇게 앞에서 제가 부하에 따라서 주파수가 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부하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발전기가 회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힘이 가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회전하지 못한다라는 얘기는 회전 속도가 떨어질 것이고 회전 속도가 떨어지면 당연히 주파수가 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주파수는 부하에 따라서 감소를 하게 되는데 이 감소가 얼마나 하느냐를 가지고 우리가 두룹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두룹이 크다라는 것은 이렇게 부하에 따라서 주파수 변화가 심한 것이고 두룹이 작다라는 것은 이런 식의 그래프를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유기기 전력을 제어를 제대로 하려면 AVR을 적용을 해야 되고 다음으로는 동기 투입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요. 당연한 얘기겠지만 발전기를 병렬 운전하는 순서는 1번 발전기가 운전을 하고 있다가 2번 발전기를 투입을 하는 형태로 동기 운전을 합니다. 그래서 이 2번 발전기를 투입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한 얘기지만 동기화가 된 다음에 투입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동기화하는 절차가 2번 발전기에 계좌 전류를 제어를 해서 유기전력 2를 이 전압과 동일하게 해줘야 될 것이고 상회전도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1번 발전기가 A, B, C 이런 방향으로 회전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B 발전기도 그것이 맞는지 확인을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은 주파수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효 순환 전류가 많이 흐를 수 있기 때문에 주파수를 좀 확인을 해야 되고 약간 크게 설정한다라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발전기 1번 발전기의 용량이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하고 이것이 용량이 훨씬 커서 이런 형태 무한 무선으로 간주를 한 경우이고 실제로는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떨어지는 것이고 비발전기를 투입하는 순간에는 이거보다 약간 주파수를 높이는 겁니다. 약간 주파수를 높여서 투입을 하면 부하 분담은 기존에 예를 들어서 이만큼 1번 발전기가 이만큼의 부하를 공급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면 주파수가 약간 올라가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1번 발전기와 2번 발전기가 주파수에 따라서 부하를 분담하는 형태가 되고 어쨌든 투입을 할 때 2번 발전기가 1번 발전기보다 주파수가 낮게 되면 모터링 동작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발전기가 아니라 모터링 동작을 할 수 있게가 있기 때문에 약간 높은 상태에서 투입을 일반적으로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동기 투입 절차를 밟아야 되고 이런 동기 투입 절차는 실제로는 제어기가 이런 것들을 다 체크해서 적정하게 동기 투입되도록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되고 이렇게 동기 투입이 되지 않으면 써니 전류 같은 것들이 흘러서 발전기가 소전될 수 있다라는 거 대책으로 명기를 해주면 되고 다음은 보호 시스템입니다. 보호 시스템은 보호 계정 파트에 있는 내용 가져다 쓰면 되고 발전기 보호 시스템은 다방 분량에 따라서 적절히 좀 명기를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미 많은 분량을 썼기 때문에 발전기 보호 시스템은 통상적으로 이런 개전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각 발전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계장에 대해서도 동기 검출에 대한 보호 장치도 있을 것이고 계좌에 대해서 계좌가 상실됐는지 이런 것들 다 적절히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동기가 벗어나더라도 발전기가 소전되기 이전에 보호 시스템이 이를 차단할 수 있다는 것을 기존의 보호 계정 파트에 있는 이 그림 가져다가 설명을 해주면 되고 부가적으로 용량 한계 곡선을 설명을 이것도 마찬가지로 답안 분량에 따라 좀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히 보호 시스템이 구성이 돼야 되고 이 용량 한계 곡선에 따라서 용량 한계에 다다르기 이전에 차단기를 적절히 동작시켜야 된다라는 것을 설명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용량 한계 곡선 같은 경우에는 별도 동력 파트에 있는 별도 문제를 좀 참고하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 용량 한계 곡선이 나오는 것은 이 백투도에서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발전기가 출력을 제어하는 것은 유기전력 1을 계좌 전류에 의해서 유기전력 2를 제어하는 방법이 있고 출력 실제로 스팀의 양을 조절을 해서 전기자 전류에 흐르는 전류를 제어하는 두 가지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기자 전류에 의해서 제어되는 것이 이 벡터도라고 보면 되는 것이고 계자 전류에 의해서 제어되는 것이 이 벡터도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벡터도를 이렇게 표현하고 여기에다가 결국은 이것이 지금 IX가 되는 것이고 이 IX 여기에 지금 표시되어 있는 것들에서 x로 나눠주고, xx로 나눠주고, 여기에다가 v를 다 곱해준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v를 다 곱해주게 되면, 지금 우선 이 식에 xx로 나눠주고, v를 곱해주게 되면, 이 수식이 되는 것이죠. 이 수식이 되는 것이고, 이 수식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주면 여기가 되는 것이고, 이 수식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주면 이 수식이 되는 것이고, 여기에도 그렇게 해주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기자 회로가 내는 피산 전력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전기자 회로가 내는 유효 전력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전기자 회로가 내는 무효 전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발전기의 출력은 유효 전력과 무효 전력이 있는데, 유효 전력은 전기자 본선에 흐르는 전류의 크기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이것은 터빈을 돌려줄 때 증기 터빈이라고 하면 스팀의 양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고 무효 전력 같은 경우에는
계좌에 흐르는 전류에 따라서 유기전력 E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결국은 발전기 용량의 한계도 전기자 권선에 의한 용량 한계와 계좌 권선에 의한 용량 한계 두 가지로 표현을 할 수가 있고, 이것이 바로 전기자 권선에 의해서 발생하는 용량 한계 곡선, 용량 한계가 되는 것이고, 이것이 이것이 계좌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계좌이고, 이것이 전기자 권선에 의해서 발생하는 용량 한계 곡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효전력은 전기자 권선에 의해서 제한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무효전력은 계좌 권선에 의해서 이렇게 제한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가로축으로 무효전력을 세로축으로 놓게 되면 여기가 지금 계좌전류 한계가 되는 것이고, 계좌전류 한계는 상하가 동일해야 되는데 저여자 운전에서는 말단부 가열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여자 운전에서는 조금 더 그 용량 한계가 작아진다라고 용량한계 곡선, 동력 파트에 있는 용량한계 곡선에서 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이 용량한계 곡선은 좀 암기를 해야 됩니다. 물론 이해를 해야 되지만 물리적으로 그냥 쉽게 이해를 해서 발전기 같은 경우에는 용량 제한이 걸릴 수 있는 게 계좌 회로에 대한 용량 제한과 전기자 회로에 대한 용량 제한이 있는 것이고, 전기자 회로에 대한 용량 제한은 유효 전력과 관련된 것이고, 계좌 회로에 대한 용량 제한은 무효 전력과 관련된 것인데, 저여자 운전에서는 말단부 과열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저여자 운전에서는 조금 더 그 영역이 작아진다라는 것을 그림을 통해서 보호개전기도 적절히 세팅을 해야 되지만, 보호개전기도 이렇게 적절히 요소들이 배치가 되어 있어야 되고, 각 요소들이 적절히 세팅이 되어야 되고, 그 세팅을 하는 기준은 이 용량 한계 곡선 안에서 해야 된다라는 것을 좀 설명하면서 답안을 마무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